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잠시 짚고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장 초반만 해도 한국은행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2,700선까지 밀렸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에서 오름세 기록을 했는데요. 2,716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역시나 소폭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0.08%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928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개인과 기관이 담아내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개인은 898억 원, 기관은 1,547억 원대 순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오늘 덜어냈습니다. 2,54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만이 홀로 담아냈는데요. 개인은 682억 원대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기관은 296억 원, 외국인은 322억 원대 매물 출회가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네, 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네요. 네,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문가 윤겸입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고 인사를 좀 드립니다. 요즘 장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답답하시고 과연 이 답답한 이 시장이 언제 좀 시원하게 뚫릴 것인가 매일 이렇게 좀 지표나 증시를 보시면서 참 소가리를 많이 하실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일주일 만에 뵀는데 조금이나마 그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좀 소중한 정보하고 종목들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1시간 동안 저랑 같이 하시면서요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채널 꼭 고정해 주시고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호흡하시면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내용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선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매수랑 매도 신호 톡방에서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내 종목이 좀 고민이 많다. 내 계좌는 왜 파란불이지? 라고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서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톡방에서 좀 실제로 참여를 하시고 수익 인증도 해주고 계시니까요. 같이들 참여하셔서 수익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 평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잠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한 줄 평, 윤경 전문가님의 한 줄 평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스장의 연장선이라고 나와줬네요. 네, 맞습니다. 갈 듯 안 갈 듯 조금 어디로 좀 방향을 좀 짚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 시장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네. 제가 한 줄 평으로 박스장의 연장전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드렸어요.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 뭐 이제 월드컵 예선도 끝났고 본선 진출도 했고요. 네. 축구 다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축구 이제 월드컵 하다 보면 전반 후반 끝났는데 득점 없이 비기면은 바로 그 다음에 연장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국내 코스피가 2,600에서 2,800 안에서 계속 지금 네, 맞아요. 박스를 안에서 등락을 오고 가면서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어요, 사실. 네네.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도 왔다는 표현도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좀 벗어나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는 영국. 계속 이 박스 안에 갇혀서 순환매에 의한 등락이 이어질 것 같은. 네. 그리고 이제 요게 단기간에 또 순식간에 확 전환해서 반전이 확 일어날 수 없는 또 그런 구조와 여러 가지 환경이다 보니까 좀 더 이 박스장이 더 지속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또 전문가들, 애널리스트 및 증시에 관련된 분들도 다 그렇게 또 예상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단시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없는 또 여건과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 제가 오늘 한 줄 평으로 박스장의 연장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이렇게 한 줄 평을 남겼고요. 네. 제가 계속해서 네. 관련해서 시황을 좀 몇 가지 또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제 미 증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압박이 와서 긴축한다는 얘기는 뭐 작년부터 이미 나왔었고요. 네. FOMC에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제 여기 금리 인상 이제 25bp 얘기 나왔다가 이제 50bp까지 또 이제 남은 회수에 상관없이 계속 공격적으로 또 비둘기파였던 부의장 그분까지도 공격적으로 또 나오는 바람에 뭐 시장이 또 잠시 놀래기도 했지만은 네.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이제 피크아웃 정점에 다다랐다는 그런 인식이 또 이제 받아줬고 또 지금 2분기가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네네. 근데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실적들이 또 어느 정도 조금 좋게 나올 거라 예상되고 특히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4.5% 정도 이제 더 증가할 거다. 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뭐 델타 항공이라든지 블랙록이라든지 패스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실적 부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예상치를 상회할 거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피크 아웃 플러스 이제 금리 인상까지 다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충격을 줄 만큼 좋고 이제 내성도 생겼고 실적 시전도 이제 좋게 나오고 그래서 피크 아웃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 발목을 잡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인 전쟁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푸틴은 뭐 사생결단 아니겠습니까? 칼 뽑았고 뭐 화학전이니 뭐 인명 또 민간인 학살부터 해가지고 핵 언급까지 이제 겁을 주면서 러시아의 존재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러시아가 푸틴이 이제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장기전으로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강력한 저항 또 서방 세계의 제재 또 지원 이런 것들이 복잡한 양상이 이제 얽혀지면서 장기화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올해 연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소련과 아프가니스탄과의 그 전쟁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뭐 무기나 뭐 국방이나 모든 게 앞섰지만은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을 그때 펼쳤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10년 가까이 그 장기전을 펼치다가 결국에는 이제 두 손 들고 이제 철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 전쟁의 문제가 뭐냐면은 어떠한 이제 그 약소국들이 이제 국제전을 한다든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국가들끼리 전쟁을 한다면은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뭐 이 250여 세계 이 지구촌에 있는 국가 중에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약소국들이 많거든요. 뭐 또 이름도 생소한 국가들이 전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전쟁은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가 세계 최대 자원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석유부터 해서 가스, 곡물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뭐 철광석, 원자재가 뭐 어마어마하게 내재돼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네. 또 유럽들이 또 러시아로부터 그런 원자재를 받아서 수입을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네네. 그런 구조인데다가 우크라이나까지 뭐 세계 곡창지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밀이고 보리구 간에 그 밖에 기타 이제 원자재 곡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 갖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량이 50% 떨어지고 또 러시아도 지금 수출길이 좀 막히고 경제제가 네. 좀 오가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제 어떻게 이제 평화협정을 해서 휴전이라든지 좀 생각보다 일찍 끝난다 하더라도 이 후유증이라는 게 또 여파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전쟁이라는 게. 네. 그로 인한 그 정상적인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원자재 부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증시를 발목을 잡는 이런 이제 먹구름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좀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조금 반등하고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반면에 네. 전쟁이 이 부분이 러우 전쟁이 또 반대급부로 발목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참 답답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음으로써 계속 박스장이 또 눈치를 보면서 가는 장이다 네, 보니까요. 거기다가 또 이제 중국이 이제 코로나 확산 막기 위해서 봉쇄를 또 그렇죠. 강력히 하다 보니까 이 봉쇄가 또 길어지면 또 이것도 이제 적지 않은 이 여파가 또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는 박스장에 의한 장기화가 거의 앞으로 봤을 때는 이제 2, 4분기를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문가들이 또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이 와중에 그나마 또 희망적인 거는 이제 리오프닝 그러게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3종 세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이제 뭐 실외에선 마스크도 벗겠다, 그러니까요. 영업 시간도 아예 풀어버리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백신 맞고 이제 들어오시는 외국인 분들은 이제 격리도 뭐 안 하죠. 무격리 네.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앞으로 뭐 리오프닝이 많이 기대감에 의해서 반영은 많이 또 됐어요. 상승은 됐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업종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잘하면 추가 여지로 상승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다 갈 수는 없습니다. 네, 종목들 네. 중에서도 지금 또 막상 본격화되더라도 답보라든지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네, 네. 또 거기서 또 이제 잘 옥석을 가리면은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 실적이 받쳐준다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종목들을 제가 윤겸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회원이 되시면은 제가 잘 선별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잘 말씀드려서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네. 할 테니까 톡방에 또 바로 입장하셔서 내일부터 저랑 같이 호흡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이 정도 시황으로 네.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박스권 장세가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럴 때에서 좀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톡방에서는 그러한 옥석 가리기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도와주고 계신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꾸준히 내주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수익률을 오르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 어떤 수익률을 좀 내고 계시는지 제가 또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 전문가님께서 좀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3월 달에 한 190, 한 2% 정도 수익을 마감을 네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들어왔는데 이번 달은 또 참 어렵게도 3월보다도 맞아요. 더 장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3월은 좀 반등하는 네. 그런 모습을 또 종목별로 테마별로 좀 전체적으로 또 나와주기도 했는데 4월 달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종목별 순환매가 네. 돌아가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참 그 종목을 미리 예측한다든지 잡아낸다는 게 상당히 맞아요. 어렵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일과 끝나고 이제 내일 갈 수 있는 종목을 또 분석도 하고 아침에 전날 뉴스하고 오늘 뉴스를 갖다가 이제 점검해서 갈 수 있는 섹터, 테마를 갖다 찾아내긴 하는데 네. 이제 후보를 올려놓고 또 종목을 선별해서 뭐 여러 종목을 동시에 쏠 수도 없는 거니까 네네. 신중하게 고민해서 이제 쏘긴 하는데 또 그게 또 이번 달은 좀 적중하기가 맞추기가 좀 더 어려운 너무 완전히 순환매로 돌아가기 네네.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장이다 보니까 4월 달은 현재 한 45% 정도 달리고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저 3월 달에도 중순 이전에는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잘 진입해서 중순 이후부터 수익을 좀 많이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4월 달도 중순 이후부터 미리 이제 진입한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반등이라든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미리 진입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중순 이후부터는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해서 올리려고 좀 계획 중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3월, 4월 달에 235% 정도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출연하고 나서 이후에 수익 냈던 종목들을 한 3종목을 뽑아와서 네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 그림 보시면 4월 7일 날 네온테크에서 한 6.5% 정도 수익을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 종목은 3월 16일 날 미리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네. 네온테크는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기계 장비 전문 업체고 또 반도체도 이제 이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업체인데 네. 그 윤 정부 이제 새로 들어오는 윤석열 정부가 이 반도체 이제 이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네. 세액 공제를 갖다 25%까지 해주겠다. 이걸 갖다가 이제 4월 13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7일 날 요게 이제 그 전에 발표를 했군요. 제가 날짜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4월 7일 6일 전에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제가 4월 7일 날 4,150원에 매도하면서 네. 톡방에 신호도 드리고 6.5% 정도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차트를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온테크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3월 16일 날 요 부근에서 3,900원에 진입을 했다가 횡보하는 상황을 보이다가 이제 4월 17일 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요쯤에서 이제 정책 발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때 잘 매도를 해서 한 6.5% 정도 네. 수익을 내고 마감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톡방에서 회원님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인증도 계속 수익 인증도 해주셨죠. 했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3월 16일 날 벽산이란 그 이제 종목에 진입을 했는데 건설업체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경기도에 이제 그 물류센터가 화재들이 좀 많이 났어요. 맞아요. 예, 그렇죠. 인명사고도 나고 안타까운 네네.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80만 평의 와. 물류센터를 새로 짓겠다는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네. 이 건설업체 코스피에 상장된 벽산이 수혜를 받으면서 요게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뭐 단열재라든지 이제 그때도 화재 났을 때도 단열재 같은 게 문제가 돼갖고 그쵸. 화재가 맞아요. 커지면서 커졌어요. 인명피해가 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천장재, 단열재, 외장재를 또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보니까 네. 이제 180만 평에 이제 그 해당하는 물류센터를 경기도에 이제 짓기로 수도권에 짓기로 하면서 네. 요게 이제 증시에 상당한 이제 영향을 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네. 벽산도 마찬가지로 3월 16일 날 미리 좀 진입을 했다가요. 지켜보면서 이제 좀 빠지긴 했으나 요 이제 이틀 사이에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면서 4월 13일 날 매도를 잘 해서 5.5% 정도의 수익을 마감하고 톡방에서 회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수익을 인증도 하고 네. 또 이렇게 해서 소통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야, 예,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4월 14일 날 오늘입니다. 맞아요. 예, 4월 7일 날 대한제강 철강업체죠. 네, 네. 미리 진입을 해서 4월 13일 오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EU가 또 이제 그 러시아 철강 맞아요. 수입 규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원자재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늘 한 7.3% 정도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이제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차트를 대한제강도 네. 보면은 요것도 이제 4월 7일 날 미리 저점에서 조금 3,785원에 진입을 했다가 네. 며칠 지켜보다가 오늘 이제 그 원자재 대란 부분 때문에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하면서 7.3% 정도 수익을 보고 네. 마감하고 톡방에서 이제 회원님들과 인증도 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이제 이 매매 전략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항상 이제 그 수익을 과대하게 내다보다는 안전하게 좀 쌓아가는 수익. 네, 네. 그 이제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수익도 이게 쌓아가다 보면 적은 수익이지만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큰 수익이 그쵸.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쌓아가는 수익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진입에 있어서 손실 중인 종목도 있지만은 네. 진입할 때도 물려 있더라도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테마나 종목에 들어가서 상당히 지금 저점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어느 정도 악재들만 좀 해소된다면은
재차 반등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들어가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탈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회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요. 뭐 기술적이고 기본적인 분석은 뭐 당연히 미리 또 하고 또 진입할 때 그 명분과 뉴스를 또 회원님께 알려드려서 왜 들어가야 되는지 네. 또 나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피는 이제 대용주보다는 이제 중소용주 위주, 또 코스닥은 이제 소용주, 소위 말하는 뭐 동전주나 잡주라고 그러죠. 그런 건 좀 피하고 네. 코스닥에서는 이제 중대용주 좀 등락이 좀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 비중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매매 스타일은 이제 단기 매매는 한 40%, 그다음에 중장기 매매는 한 60% 정도 끌고 가는데 그것도 네.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이제 테마라든지 섹터 그런 게 개발되면은 발견되면 또 그때에 따라서 또 융통성 있게 네. 급등 테마라든지 성장 기업도 잘 구분하고 안배해서 그렇게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원님들 저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 같이 호흡해보고 또 수익을 쌓아오고 싶다고 생각되는 회원님들 계시면은 바로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매일 소통하시면서 좋은 정보, 제가 좋은 종목 또 안전한 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3월, 4월에만 우리 윤경 전문가님께서 235% 가까운 또 수익률을 내주셨습니다.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톡방에 들어가서 굉장히 꾸준하게 수익률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혼자 종목에 대한 좀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님의 톡방 들어오셔서 좀 같이 수익률 올려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 QR코드를 바로 지금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종목에 대한 신호 내일부터 또 바로 매수와 매도 신호 같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수익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저도 또 같이 들어가서 현재 또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도 안정 귀가를 시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같이 들어오셔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클래스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또 전문가님과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휴스틸 올라와 있네요. 유럽의 LNG 대란에 철강주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또 나타냈습니다. 오늘 종가부터 살펴보시죠. 네, 휴스틸 오늘 20.69%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22,750원 선에 문을 닫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하루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스틸 오늘 18,850원에 출발을 하다가 오늘 급상승 보여주면서 24,050원까지도 터치를 했었습니다. 이내 계속 상승폭을 유지를 해주면서 오늘 20% 넘게 오름세를 기록을 했고요. 22,750원에 문을 닫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휴스틸부터 한번 가볼까요, 전문가님? 네, 휴스틸 이제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이제 철강 이제 업체죠.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EU가 네, 러시아를 제재를 그쵸.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 천연가스를 네. 수입을 이제 제한을 하고 전체 EU가 수입하는 이제 전체 천연가스의 3분의 1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거로 대처하겠다. 또 그리고 또 러시아도 또 맞불을 나가지고 이제 천연가스 너희들 가져가는 대신 루블화로 내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EU 국가들이 루블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루블화로 결제하려면 루블화 가치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러시아가 네. 그걸 또 노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EU가 이제 제재를 해서 3분의 2는 이제 다른 나라를 찾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수입하겠다. 네. 그래서 LNG, 액화 천연가스죠. 요걸 이제 대체 가스로 이제 수입하겠다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LNG를 이제 들여오려다 보면은 네. 배를 타고 와야 되다 보니까 그쵸? LNG 선박이 또 필요합니다. 그럼 LNG 선박을 필요하다 보면은 이제 그 배를 지으려면 또 철강이 들어가야 그쵸. 되고요. 또 미국 내 이제 가스 공급을 하려면 또 거기 미국의 인프라를 또 설치를 해야 되다 보면 철강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 수혜로 인해 갖고 오늘 이제 이 철강 관련주들 휴스틸이 오늘 이제 장중 거의 상한가까지 갔는데
마감은 한 20.69% 해갖고 22,750원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반대 9% 이제 그 수혜를 오늘 상당히 상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투자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개인 투자가 오늘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그날 보면 이제 혼재장이라고 볼 수 있죠. 어제 그제는 개인들이 좀 많이 좀 담아줬고요. 오늘은 또 외인이 좀 담아줬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수급 현황이 있었고요. 네.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휴스텔의 재무제표. 네. 휴스텔의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네. 질문입니다. 매출액은 2017년에 한 6,900억, 2018년에 조금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9년엔 좀 매출액이 많이 좀 떨어지긴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도 좀 매출액이 많이 좀 줄어서 특히 2019년에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좀 줄어서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2020년에 다시 이제 재차 이제 흑자로 전환하면서 작년에 좀 매출액이 상당하게 좀 올라오면서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도 좀 꽤 내주는 그런 형국을 좀 보여줬고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요거 수급 현황을 이제 대한제강으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휴스텔을 보니까 오늘 외국인이 많이 좀 담아줬습니다. 네, 외국인이 많이 어제 또한이고요. 어제 오늘 외국인이 많이 담아주면서 그러네요. 오늘 상승하는 계기가 생겼고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은 오늘 진짜 이게 보면은 그 고가 기준에서 29.97%, 거의 상한가 찍었었어요. 그러네요. 30% 네. 가까이 찍고 윗꼬리 달면서 조금 눌러줬었는데 보시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아예 그냥 통과해가지고 거의 뭐 슈팅이 오늘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네. 이평선을 다 딛고 일어서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일장에서는 아마 좀 여기서 이제 재차 상승하긴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윗꼬리가 달린 부분도 있고 이제 뭐 이평선을 다 딛고 올라와서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은 내일은 아마 잠깐 조정했다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네. 관심이 있으신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나 투자자분들은 내일 하루 정도는 좀 지켜보셨다가 눌림목 구간에서 재차 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 이틀 더 지켜보셨다가 네. 분명히 조정 구간이 나올 겁니다. 오늘 너무 급상승하면서 슈팅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네. 이걸 염두하고 대응하시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휴스틸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내일장 흐름이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톡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또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휴스틸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화전자 올라와 있네요.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 신규 투자 소식에 오늘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종가 보겠습니다. 네,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26.29% 역시 큰 폭의 상승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3만 원 선 위로 올라와주면서 3만 5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화전자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종목도 오늘 이슈가 있었죠? 네. 네. 자화전자는 코스피에 상장된 전자 부품 관련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게 이제 카메라 네. 부품 관련해가지고 1910억 원 정도 신규 투자하겠다. 그렇게 또 발표를 놨고요. 네. 또 애플에서 이제 그 그러게요. OS 개발로 자율주행차를 네. 본격 이제 개발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거기에 또 이제 관련주거든요. 그쵸, 맞아요. 자화전자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오늘 거의 상한가, 맞아요. 거의 근반까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가는 이제 26.29% 정도 상승하면서 35,5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화전자. 자화전자 오늘 좀 수급을 잠깐 볼게요. 오늘 보면 이제 외인하고 기관이 상당히 오늘 좀 담아줬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담아줬고, 어제 그제 3일간은 개인이 또 담아주고 외인이 팔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매수로 외인과 기관이 좀 돌아서면서 오늘 상승하는 그런 역할을 좀 외인과 기관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자화전자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7년에 한 4,400억을 필두로 해가지고 2018년에 2019년, 20년까지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도 이제 2018년부터 좀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가 작년에 매출이 재차 상승하면서 수익권으로 다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이 자화전자가 최저점이 4,350원에 2020년에 최저점을 찍고 계속 이제 와. 월별 차트인데 우상향하는 그러네요.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네. 오늘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계속 횡보 구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급상승하는 급상승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스틸과 좀 비슷한 차트입니다. 네. 볼린저 밴드 상단을 통과해 버려 가지고 이평선을 아예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슈팅이 나 버렸어요. 오늘 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와, 엄청났네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웨인하우 기간이 이제 담아주면서 또 네. 1910억 원 정도, 1910억 원 정도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하고 OS 또 이제 애플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인해서 오늘 좀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휴스틸과 비슷하게 내일 좀 이 자화전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좀 지켜보셨다가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분명히 아마 이것도 윗골이 달리고 내려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조정이 좀 나오지 않느냐. 네. 우상향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은 있습니다. 이평선도 다 올라탔고요. 네. 근데 좀 요건 좀 하루 이틀 더 지켜봤다가 저하고 호흡하시면서 신호 드릴 때 진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자화전자까지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카프로 올라와 있네요. 국제 식량 위기에 비료주 수혜를 받으면서 또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프로는 오늘 13.40% 상승을 했고요. 4,74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곡물 테마가 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카프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카프로도 이제 보시면 이제 비료 제품도 이제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요. 또 국내 유일의 이제 카프로락탐이라고 그래서 나일론 원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이제 비료 수출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관련 또 수혜주로서 또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오늘 또 한 13.4% 정도 상승해서 4,740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고 상승과 약간 이제 조정했다가 다시 또 이슈가 불거지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원자재로 인해서 비료라는 것도 곡물하고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비료를 또 줘야지 또 들에서 그쵸, 이제 그쵸. 곡물들이 자라서 식량이 또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공급이 되고 하는데 네.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지금 식량난 때문에 특히 아프리카 밀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들, 수입하는 국가들 그쪽에서는 벌써 지금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107개국에서 한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17억 명 정도가 지금 기하에 정말요? 지금 허덕이고 있답니다. 배고픔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망하는 인구도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앞으로도 늘어날 거고요. 빨리 이제 전쟁 부분이 이제 마무리돼 가지고 평화협상을 통해서 이제 원자재 급등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전 세계 물가가 지금 올해 이제 마감 지금 2.3% 정도가 상승한다는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의 네. 진단이 나오고 그 얘기는 벌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원자재 상승, 인플레 상승, 또 에그플레이션까지 가는 이런 부분도 제가 재차 말씀드렸지만은 또 인간의 또 생명, 식량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피해가 오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은 전쟁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자재로 인해서 이 비료 또 관련해 갖고 이제 카프로가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프로도 보면은 이제 종목별 투자자를 오늘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인하우 기간이 상당히 담아줬습니다. 예. 어제 그제는 계속 이제 개인은 담고 웨인들하고 기간은 별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이제 러우 전쟁의 수혜준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수급을 웨인과 기관이 담아주다 보니까 슈팅까지 나는 그런 부분이 보였고요. 이것도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프로의 재무제표 2012년에 이제 5천억대
2018년에도 5천억대, 2019년에 좀 줄면서 20년에 조금 매출이 거의 한 반토막까지 나는 상황까지 생기면서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좀 손실을 많이 봤는데 작년에 수익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매출이 5,800 나와줬고 네. 당기순이익도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보시면은 최저점이 2,130원을 딛고 월봉상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이제 등락만 오고 가다가 보시면은 이제 주봉상 이제 차트가 또 상승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다시 재차 상승.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상승과 반복을 하락을 이제 반복을 오고 가다가 네. 오늘 와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봉상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세 개 차트가 다 비슷한데요.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긴 했는데 이평선을 다 올라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오늘 너무 급격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이 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내일은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카프로까지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TS 트릴리온 올라와 있네요. TS 바디 샴푸의 중국 품절 대란 소식에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종가는 어떻게 되는지 마무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50%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1,115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네, TS 트릴리온 중국에서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정관님. 네네. 네. TS 트릴리온이 이제 완판이 된 이후에는 그 중국 상해 그 네. 이제 봉쇄 때문에 이제 물류 공급이 원활치 않고 또 상해 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선적의 그 물류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제 미리 진출했던 TS 트릴리온의 이제 뭐 TV 맨날 광고 보시지 않습니까? 네, TS 광고가 뭐 탑 모델들이 나와서 맞아요. 광고를 하고 이제 머리에 윤기라든지 이제 피부, 두피를 갖다가 잘 관리해 준다고 그래서 네. 또 중국인들이 문화가 사실 좀 잘 씻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물도 좀 안 좋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TS 트릴리온의 이제 이런 두피에 이제 좋은 영양하고 비듬이나 이제 건조한 부분이 커버된다는 이런 부분이 네. 많이 부각되면서 오늘 상당히 이제 완판됐다는 소식과 함께 장중 11.5%까지 네. 올라가고 1,115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차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TS 트릴리온의 이제 그 종목별 투자를 보면 이것도 오늘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좀 담아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오늘 당일 좀 상승을 했고요. 오늘 보면은 이제 여기 요것도 이제 기업 분석을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네. 보시면은 매출액은 이제 그렇게 큰 1,000억 단위는 아니고 이제 2010년 500억부터 출발해서 700억, 700억, 600억. 작년에 조금 떨어지긴 했네요. 작년에 좀 이제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올해 이렇게 좀 중국에서 많이 이제 수요가 생기면서 앞으로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요. 오늘 보니까 여기 최저점이 지금 733원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2021년 연말에 733원을 찍고 올해 들어와서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상승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 TS 트릴리온은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은 이평선 위에 지금 이평선이 지금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 네. 요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이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1,400원을 맞고 떨어진다면은 손절 라인을 한 1,000원 정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정하는 그런 형태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TS 트릴리온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현대사료 올라와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급등 우려 속에 사료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종가 보겠습니다. 네, 현대사료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06,3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현대사료도 굉장히 또 잘 가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대사료는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아마 또 특징주에서 현대사료 네, 한번 맞아요. 말씀을 네.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또 그러게요. 상당히 상승을 하면서 또 상한가 30% 가까이 또
상한가를 쳤는데 그때 네. 말씀드린 대로 뭐 7연속 그러게요. 30%, 210%까지 와. 올라가는 그런 언제까지 오를까요?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에는 또 이제 기업 인수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대주주들의 양도세 부분 그런 부분도 맞물려 네네네. 있어서 이제 그때 말씀드린 인수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이 있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이제 그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늘은 종목별 투자자로서 외인이 오는 기간하고 좀 담아줬네요. 그래서 이제 네. 또 재차 상승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 수혜주로서 또 오늘 재차 상승하는 죄송합니다. 현대사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7연속 상승을 했었죠. 예. 네. 뭐 거침없이 올라갔다가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또 그 원자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재차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또 이제 내려왔다가 오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이 또 부각되면서 원자재 곡물 가격 때문에 또 재차 상승하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빠지리라고 조정이 더 오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또 이제 원자재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재차 부각해서 11만 원까지 돌파하는 그러게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 현대사료는 이렇게 좀 진입하라고 좀 권유하기가 좀 그래요. 좀 무섭네요. 또 조정 네.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안에서 이제 등락이 오고 가는데 네. 좀 진입하기에는 좀 추천드리긴 좀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눌러주거나 더 하락했을 때 그때 네. 진입한다든지 제가 신호를 드리면 네. 그때 움직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사료까지 살펴보셨습니다. 혼자 이렇게 특징주 이런 종목에 대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직접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종목에 대한 신호 톡방에서 같이 매수와 매도 신호 주고 계시니까요.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서 내일부터 좀 바로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수익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클래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필살기 코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준비해 오신 내용을 조금 빠른 시간, 빠른 시간 안에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네. 필살기로 저번에 제가 그 여행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어차피 지금 이제 그 방역 3종 세트가 이제 풀리면서 앞으로 또 기대되는 건 어차피 리오프닝주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제 관심되고 부각되고 거기서 특히 이제 화장품,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기겠다라고 벗어도 된다라고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은 뭐 앵커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2년간 마스크를 많이 쓰시면서 또 이 눈 밑에는 좀 화장을 좀 덜 하고 나갈 때 굳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눈만 아이섀도우하고 이제 요 눈썹 부분만 좀 하고 나가는. 근데 이제 벗게 되면 어차피 여성분들은 이제 미적인 부분이 또 이제 앞으로 또 보복 또 이제 뷰티 나를 이제 그동안 못 보여줬으니까 보여주겠다는 욕구가 꿈이기 때문에 화장품 수요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봅니다. 근데 관건은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앞으로 지금 다 상승한다고 볼 수도 없고요.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에 어느 정도 반영도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화장품주가 이제 반영이 됐는데 실적 받쳐주면 추가 상승할 여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 동반 상승하면서 또 무한대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이제 관련주들의 이제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또 특성도 봐야 되고 또 수출 부분이 어떻게 풀려가는지 보고 또 이제 이 수익 구조도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밑에 보여드린 이제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토니모리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오픈은 못 해드리고요. 내일 아침 톡방에서 제가 여기서 한 개 종목을 좀 선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한 종목이 앞으로 좀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고 또 여기 있는 종목 중에 한 회사는 또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또 이제 화장품을 갖다 OEM으로 또 하기도 하고요. 또 관련해 갖고 자회사와 같이 이제 매출도 올리고 또 최근에 해서 중동해까지 진출하면서 수출을 내고 또 이제 애널리스트라든지 증권가에서 지금 저평가돼 있다. 앞으로 충분히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내일 네. 아침에 톡방에서 오픈하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을 저하고 같이 한다면 충분히 화장품 중에서는 이제 수혜주고 또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고 또 이제 수익 구조가 탄탄하고 자회사도 보유하고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관련주이기 때문에 톡방에 들어서 저희와 같이 내일 같이 호흡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화장품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다른 필살기 어떤 게 있을까요? 관심 분야? 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입국을 갖다가 이제 무격리 진행을 이제 정부에서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또 들어오면 이제 그 카지노 그렇죠. 카지노 관련주들이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한데 어느 정도 이것도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추가 이제 매출과 실적이 이제 받쳐주면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GLK하고 파라다이스 두 종목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강원랜드는 내국인용이니까요. 그렇죠. GKL하고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네. GKL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주가가 18,000원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KL의 현재 한번 주가 현재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이거 확인만 하겠습니다. 네. GKL이 지금 15,200원에 나와 있는데 지금 목표 주가는 18,000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상승 여력이 있고요. 진입과 매수 시점을 제가 또 타점을 좀 또 눌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신호를 좀 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가 한 17,650원 정도 와 있는데 지금 현재가 16,000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목표 주가가 21,000원입니다. 파라다이스는 현재 지금 17,650원이었는데 21,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있으니까 상승 여력은 아직도 실적이 또 받쳐주고 외인들 또 중국인, 일본인들이 들어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카지노 부분하고 요 좀 말씀드린 화장품 부분을 저랑 같이 호흡하시면서 수익을 추가로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필살기 코너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오프닝 화장품과 또 카지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 못 해주신 건 톡방에서 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를 핸드폰 카메라로 지금 찍으셔서 바로 입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내일부터 종목에 대한 신호 좀 같이 좀 받아가셔서 수익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1부 수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분 쉰 후에 8시에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